1번 계단으로 갑니다. 단독주택에 계단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이렇게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현관, 홀, 식당, 욕실, 화장실과 인접하게 한다. 이렇게 그냥 진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경사가 완만할수록 올라가기가 편한 것은 아니다. 경사가 완만하다고 그래갖고 완만하면 길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경사가 완만할수록 무조건 올라가기 편하다 하면 틀립니다. 계단을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 손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거실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복층형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계단은 이렇게 뻥 빈 공간이기 때문에 열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 손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도론 계단은 일반적으로 긴 물건을 운반하기는 곤란하다. 갖고 삥삥삥 돌면서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사할 때 특히 힘들다는 내용이죠. 자, 거실로 갑니다. 4번 거실, 가족 생활의 중심이죠. 엄마, 아빠, 자녀들 몽땅 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전체 사회적 공간 거실. 1인당 소유 면적은요 대략 한 4에서 6, 1인당 하나 5제곱미터 정도 된다는 거죠. 전체 연면적의 약 30% 정도가 거실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실의 위치 갑니다. 아까 제가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도 했지만 거실의 위치, 거실에서 문이 열린 이 침실의 내부가 보이지 않게, 침실은요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절대 거실에서 방이 열린 침실이 보이지 않게끔 반드시 침실의 문은 다른 쪽으로 나게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2번 다른 실의 통로나 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실은 절대 통로도 X고 홀도 X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통도 안 됩니다. 여기 관통은 없죠. 하나 더 필기해 주세요. 관통, 이 세 개는 다 X입니다. 무조건. 통로, 홀, 관통. 거실은 세 개가 X예요. 통로, 홀, 관통. 이게 전부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 5번 가능한 한 동측이나 남측, 그래서 동향이나 남측에 배치해서 일조나 채광을 충분히 확보한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보시면요 아파트 단지에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주로 제일 비싼 데는 항상 정남향이에요. 그리고 정남향 제일 비싼 걸 살짝 벗어나는 게 동향이죠. 서향은 거의 없습니다. 서향은 보통 우리 서향으로 건물을 짓지 않아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향은 완전 제로고, 서향은 정말 간혹가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1, 2% 정도가 있긴 해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서향으로 짓지 않습니다. 동향으로 많이 짓죠. 남향이 당연히 제일 좋고, 근데 하다 보면 인동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향으로 짓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거실은 동측 아니면 남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갑니다. 바로 3번 소주택일 경우에 서재 응접 리빙 키친으로 사용을 한다. 리빙 키친은 이제 부엌할 때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다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4번 거실에 가구와 배치 유형 가겠습니다. 원형이 있고 코너형, 직선형, 복합형이 있는데 원형 삥 둘러앉아서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 형성. 우리 대표적으로 원형 식탁이 어디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 있잖아요. 중국집이 좀 뭐 허름한 데 말고 좀 고급스러운 중국집 가보면 이렇게 삥 돌려갖고 빙빙빙 식탁을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뭐 이렇게 주전자든 무슨 음식이든 나눌 수 있게 하는 거. 이 원형으로 돼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너형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선형은 폭이 좁은 거실, 아무래도 좁은 거실에서 직선형이 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란한 느낌이 없다. 단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손도손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선으로 있으니까 마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단란한 느낌이 없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대화하기에도 적합하지는 않다. 복합형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식당 갑니다. 식당에 영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다이닝. 왜냐하면 이게 DK 여기 나오죠. DK 다이닝 키친, D 알코브, 뭐 리빙 키친, 리빙 다이닝 키친 해서 리빙은 거실, 다이닝은 식사, 키친은 부엌. 이렇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LDK, DK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바로 뭔지 아시기 위해서는 식당이 다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리형은요
보통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만 보시고, 개방형 짬뽕이 시험에 나옵니다. 짬뽕 중에 대표적인 게 1번과 3번이 나옵니다. 2번도 거의 안 나와요. 다이닝 알코브는 거의 안 나오고, 다이닝 키친 나옵니다. 부엌, 키친이 부엌, 그리고 다이닝이 식탁, 이렇게 되는 거죠. 소규모 주택에 적합한 게 바로 다이닝 키친. 식사 취침은 불리하지만 이 단란한 생활형은 취침하는 것과 겹쳐갈 수 있다. 니은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2번도 거의 나오지 않고 3번 나옵니다. 리빙 다이닝 키친, 원래 다이닝 키친까지 해서 식당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거실, 리빙이 거실, 다이닝이 식사, 그리고 키친이 부엌,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다이닝은 생략해요. 그래서 리빙 키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부의 동선이 단축이 되죠.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간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리가 부엌, 식사가 다이닝, 그리고 정리 작업, 이런 것들을 능률을 할 수 있다. 그 능률화 해서 동선이 단축시키는 거, 이게 바로 리빙 다이닝 키친의 목적,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1번과 3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